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즐거운 수학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2024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평가 수원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6평이랑 9평에 나왔던 대로 그대로 지수 연산 법칙이 나오게 되었고요. 24의 세제곱근을 먼저 24를 소인수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 3의 3분의 2 제곱근으로 바꿔주시면 지수의 연산법칙에 따라 서로 이렇게 곱해주시면 2의 1 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 제곱 더하기 3분의 2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모두 계산해 보시면 여기 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어서 3번 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읽어보시면 세타가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 안에 놓여있고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조건이 나와있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제가 여기 써놨듯이 사인 함수는 저희가 기함수라고 배웠죠. 그리고 기함수 fx의 조건을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따라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따라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그리고 탄젠트 세타를 직선의 기울기라고 배웠죠. 세타가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 놓여 있으니 적분평면 안에서 음수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시겠고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세타를 표현해 보시면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가 세타면 안 되구나. 길이 비율 한번 맞춰서 잘 그려볼게요. 여기가 세타일 때 사인 세타이므로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뒷변의 길이는 3이라고 하실 수 있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높이는 2루트 2라고 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저희는 음수인 탄젠트 값을 구하면 되므로 탄젠트는 이 기울기였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어서 6번 바로 보시죠. 등비수열 AN이 정의가 되어 있고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고 S4-S2는 SA4라고 있는 첫 번째 조건과 SA5가 4분의 3이라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조건을 이용해서 저희는 A1과 A2의 합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저희는 등비수열에서 공비와 어떤 항을 알아야지 나머지 항을 모두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뭐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일까요? 한번 잘 모르겠다면 좌변을 정리를 해볼까요? S4-S2를 AN과 관련해서 바꾸면 네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이 3A4가 아니고요. 네, 맞고요. 네. 그리고 정리해 주시면 S3가 2A4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4를 A3로 바꿔보자면 이 A3와 공비를 R로 할 때 공비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저희는 공비 R이 2분의 1이라는 등비수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하시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모두 구할 수 있겠죠. A1을 A5로 바꿔볼까요? A5의 공비분의 4제곱의 1을 곱하시면 A1이 나오게 되겠고요. A2는 A5의 공비의 세제곱 분의 1을 곱하시면 A2가 나오게 되겠죠.
A1 이어서 계산해 보시면 A5가 4분의 3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므로 4분의 3 곱하기 곱이 2분의 1 하시면 10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시고, 두 번째 보시면 4분의 3 곱하기 8과 같이 계산하셔서 두 번째 항은 6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은 12 더하기 6 바로 해볼까요? 18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9번 문제 바로 보시죠. 9번은 로그 계산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내분과 관련된 조금 생소하지만 고1 때 배운 저희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분을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분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지점에 점 A가 있고 B라는 지점에 점 B가 있는데 두 점을 M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C라고 합시다. 그럼 저희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M 대 N으로 비율이 M 대 N이겠죠? M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 C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C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C의 좌표를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먼저 내분이 나오면 위에 아래에 M 플러스 N 써주시고 분자에도 M 플러스 N 써주시는데 A, B만 이렇게 크로스 시켜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 바로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 이용해서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수직선 위에 P와 Q라는 점이 있고 선분 PQ를 M 대 1-M으로 내분하는 점이 1이다. M의 범위는 0부터 1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4의 M제곱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M에 대한 정보를 저희는 구해야겠죠? 아까 저희가 생각해봤던 내분점을 이용해서 두 PQ를 M 대 1-M으로 내분함으로 M 더하기 1-M을 분모에 써주시고 분자에 M 더하기 1-M 그대로 써주시는데 P와 Q가 크로스돼서 써주시면 됐었죠. 로그 A에 12 곱하기 M 로그 5에 3 곱하기 1-M이 1이라는 정보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모 먼저 정리해보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로그 5에 12 헷갈리니까 M 밖으로 빼주시고 더하기 1-M 로그 5에 3이 저희는 1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M끼리 한번 묶어보고 숫자끼리 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면 M으로 묶어주시고 로그 5에 12 마이너스 로그 5에 3 써주시면 되겠고 우변에는 1 마이너스 로그 5에 3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좌변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로그 5에 하시면 로그의 양산을 위해서 4의 m제곱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고 우변 보시면 로그 5에 이게 로그의 5의 5죠. 따라서 3분의 5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4의 m제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으므로 저희는 바로 진수끼리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분의 5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어서 11번 바로 보시죠. 아까는 등비수열 A인이 나왔는데 이번에 등차수열 A인이 나오게 되었고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용해서 AK, K가 1부터 15까지의 합을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부터 보실까요? 절대값 A6은 A8이라는 조건이신데
예를 들어서 A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이므로 A6 그대로 나오게 되고, 따라서 A6은 A8과 같다는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제 조건에서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다 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A6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저희는 A6이 0보다 작은 음수이고 절대값을 풀면 마이너스 A6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A6 바로 이항해 주셔서 정리를 해볼게요. A6 더하기 8은 0이다 라는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건 보시면 뭐가 하나의 키워드가 생각나시지 않나요? 네, 바로 등차중앙이라는 키워드인데요. A6과 A8의 합은 2, A7과 같겠죠. 따라서 저희는 A7이 0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A7이 0이니까 저희는 A7을 기준으로 한번 일반항을 세워볼까요? AN을 한번 세워보시면 저희는 공차를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DN에서 DN을 먼저 써주시고 N에 7을 넣었을 때 0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일반항은 이런 일반항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두 번째 조건 보기 전에 문제 조건 먼저 보실까요? 저희는 일반항을 세워서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시그마의 값을 구해도 되지만 잘 보시면 이 문제에서 구하는 조건도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바꿔 보실 수 있겠죠. 문제에서 K가 1부터 15까지 AK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것은 A1부터 짜라라 이렇게 있는데 A15까지 합을 구하라는 것이고, A1과 A15의 합, A2와 A14의 합, 두 개의 합은 같겠죠? 뭘로 같죠? 네, 2A8로 같겠죠? 따라서 이 시그마의 값을 바꿔보시면 15A8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A7의 값이 0이므로 15A8은 일반항을 구해놓고 여기에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1부터 15까지 A8을 A7 더하기 D로 바꿀 수 있으니까 15D, 즉 저희는 D의 값만 알면 바로 시그마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럼 여기가 저희가 구하는 값이 결국에 15D가 되겠죠.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등차 수열의 곱으로 이루어진 어떤 것들이 분모에 나와 있습니다. 분모에 나와 있으면 저희도 또 하나의 키워드가 번뜩 떠올라야겠죠? 네, 바로 부분분수 분해인데요. 부분분수 이용하셔서 두 번째 조건 한번 풀어볼게요.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1분의 1의 값이 96분의 5인데 이것을 부분분수 분해 이용하셔서 쓰시면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이 AK 플러스 1 빼기 AK를 분의 1을 밖으로 뺀 이유는 이 시그마와 관련 없는 바로 D라는 공차로 유일해지기 때문에 D분의 1 바로 밖으로 뺏어서 쓰시면 되고, 이 꼴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꼴을 보시면 A 1분의 1부터 마이너스 A2분의 1 이게 첫 번째 항이 되겠죠? 이걸 하나의 수열로 본다면 두 번째 항은 A 2분의 1 마이너스 A 3분의 1이 되시겠고, 쭉쭉쭉 가시면 저희가 부분분수 했던 대로 사라지는 항들이 나오겠죠. 어떻게 사라질까요? 이렇게 요렇게 사라지면 저희는 D분의 1 하시고, A1 저희가 1 넣어보시면 바로 마이너스 6D라는 거 아실 수 있고, A6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D겠죠? 따라서 이게 무엇이냐? 96분의 5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그러면 한번 여기 정리해서 써볼까요?
그럼 저희는 D의 값만 알면 답을 구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한번 써주시면 D분의 1 곱하기 바로 보이시나요? 6 D분의 5가 뭐가 된다? 96분의 5가 된다. 짝짝 없어주시면 따라서 D 제곱은 96인데 저희는 D가 D제곱이 96이 아니고 16인데 저희는 D의 값을 그러면 음수인지 양수인지 아직 모르죠. 그럴까요? 여기 A6을 아까 저희가 음수라고 먼저 써놨기 때문에 A6이 아까 뭐였죠?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가 0보다 작다는 조건에 의해서 D가 음수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따라서 D는 4라는 것을 이용하셔서 결국 15D는 60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어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이번에도 상학함수의 도형 문제가 나왔네요. 상학함수 도형 문제 먼저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에 대한 조건이 3개가 나와 있고 A, B, C, A, C, D의 넓이가 먼저 주어져 있고 넓이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네요. 그걸 이용해서 저희는 sin 각 ADC분의 외접원의 반지름 R의 값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보시면 A, B, B, C의 길이는 모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AD와 CD의 선분의 길이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네요. 곱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선분 AD와 선분 CD의 길이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는 부정형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변 AB가 3이라고 나와 있고 길이가 변 BC의 길이가 루트 13이니까 저희가 변 AC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뭐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구하실 수 있겠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저희가 변 AC의 길이를 한번 스몰 a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a 분의 3의 제곱 해주시면 9 바로 써줄게요. 9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10 루트 13의 제곱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라는 걸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 분모와 분자를 모두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a가 0이 아니고 a가 양수인 사실 아니까 바로 6의 2로 양변을 곱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3a는 a제곱 마이너스 4이다.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2차 방정식 저희가 원래 풀던 대로 인수분해해서 풀어주시면 a가 4 또는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저희는 a가 양수인 조건을 알고 있으니까 변 AC의 길이는 4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여기 4로 묶어주시고 이어서 저희는 아직 sin ADC와 외접원의 길이 R을 모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을 모두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가 위에 두 조건은 썼고 아직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네요. 그럼 이 조건을 보시면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의 곱이 9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 끼인 각의 사인 값만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알 수 있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즉 문제에서는 S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ADC를 세타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S2는 어떻게 되죠? S2는 2분의 1 곱해주시고 AD와 CD의 곱 9 곱해주시고 마지막 사인 세타 곱해주시면 되겠죠. 정리해보시면 2분의 9 사인 세타이다 라는 값을 얻으실 수 있으시고 S1도 저희가 구할 수 있겠죠. 삼각형 ABC 보시면 저희가 변의 길이 2개 여기 끼인 각 3분의 파이를 아니까 이렇게 2개 곱해볼까요? 2개 곱해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10이 나오게 되시고
사인 3분의 파인데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나오게 됩니다. 2분의 루트 3이니까 S1은 3 루트 3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이 식에 넣어가지고 한번 사인 세타의 값을 저희가 구해볼까요? 넣어주시면 S2는 2분의 9 사인 세타이고 6분의 5 곱해주신 다음에 3 루트 3 곱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사인 세타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사인 세타는 9분의 2 곱하기 이렇게 날려주시면 2분의 5 루트 3인데 이 길이 또 날려주시고 따라서 저희는 사인 세타가 9분의 5 루트 3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사인 세타 저희 아까 세타 각 ADC로 뒀으니까 이 사인 각 ADC의 값이 9분의 5 루트 3이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시고 그럼 저희가 이 사인 값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뭐를 알 수 있죠?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겠죠? 사인 법칙 이용해 주셔서 사인 세타분의 4는 2R이다. 사인 세타는 저희가 9분의 5 루트 3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번분수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정리해 줄게요. 2는 R이 되고 R은 5 루트 3분의 18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 값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의 유리화는 해주지 않고 바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가 결국 구하고 싶은 값 사인 값 ADC 분의 R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사인 값 넣어주시면 9분의 5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고 분모는 5 루트 3분의 1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시고 이렇게 곱해주시면 25 곱하기 3분의 9 곱하기 18인데 3끼리 마지막까지 약분해주시면 답이 25분의 54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객관식 마지막 문항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역시나 어렵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고 하지만 차근차근 풀어보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은 풀 수 있다는 점. 먼저 저희가 구하고 싶은 값이 모든 A1의 값의 합이니까 하나하나 셀 때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 마음가짐으로 한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가 이렇게 될 때 A6과 A7의 합은 3이다. 라는 조건을 통해서 A1의 합을 모두 구하라는 문제이고요. A1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역추적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A6과 A7의 합이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생각을 해볼까요? 7의 합이 3이다. 그러고 A1은 자연수니까 먼저 A6과 A7이 자연수가 아닌 다른 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A1이 자연수일 때 만약에 A1이 짝수라고 해봅시다. 짝수이면 A1 플러스 1도 당연히 자연수가 나오겠죠? 뭐 2 집어넣어 보시면 1 나오고 4 집어넣어 보시면 2가 나오고 따라서 A1이 짝수일 때는 그 다음 항이 무조건 자연수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시고 A1이 홀수라고 해볼까요? 1 넣어보시면 A2가 2가 나오고 3 넣어보시면 8이 나오죠. 따라서 AN이 홀수일 때도 AN 플러스 1이 자연수가 나온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항상 AN의 수열의 모든 항들은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시고 A6과 A7의 합이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경우의 수가 딱 두 가지밖에 없겠죠. 첫 번째 경우가 A6이 1이고 A7이 2인 경우, 두 번째 경우가 A6이 2고 A7이 1인 경우를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 쓰고 갈게요. A6이
1이고 A 7이 2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도 같이 써볼게요. A 6이 2이고 A 7이 1이다 라는 조건이 있죠. 자, 그러면 역추적 문제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앞으로 A5, A4, A3 이렇게 가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가 이 문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봐볼까요? 같이. A7이 2일 때 A6이 1이다. A7 지금 중요한가요? A5를 구하기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저희는 A6의 값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A6이 1인데 A5의 값은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A6이 1일 때는 A5가 홀수면 값이 정의되지 않겠죠. 2의 0제곱이 1이니까. 그러면 A5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무조건 짝수이고 그 값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시죠. 다음에 A4 봐볼까요? A4 봐보시면 A5가 2이므로 여기 값이 2겠죠. 그러면 A4가 홀수라면 A4는 1이 되겠고 A4가 짝수라면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3 봐볼까요? A4가 1이다. 1이면 저희가 홀수일 때 정의할 수 있나요? 못하겠죠? 그러면 짝수일 때만 정의가 되겠네요. A3은 2가 되겠고 A4가 4라면 A 만약에 3이 홀수라면 이 값이 또 정의되지 않겠죠? 2의 제곱이 4이므로 2는 짝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A3도 똑같이 8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 값으로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A2의 값도 구해보시면 또 똑같은 가지를 치면서 구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역추적을 풀어보시면 규칙이 있죠. 어떤 an 플러스 1의 값이 특정이 된다면 2라고 특정이 됐죠. 근데 제가 만약에 2라고 특정이 된 앞에 항을 이미 가지를 나눠봤어요. 가지를 나눠봤다는 뜻은 무슨 말이죠? an 플러스 1이 2라면 an은 1과 4로만 결정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저희가 앞서 구한 값이니까요. 그래서 A3이 2일 때 A2를 또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과 4 이렇게 써주실 수 있으시고 8은 아직 저희가 구해보지 않은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A2가 홀수라면 3이 되겠고 A2가 짝수라면 16이 되겠죠.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말을 이해하셨으면 an 플러스 1이 지금 저희가 A1을 구하고 싶으니까 A2가 A1 입장에서는 하나 앞선, 즉 an 플러스 1의 항이죠. an 플러스 1의 항이 1로 결정되어 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미 앞서서 an 플러스 1일 때 경우를 특정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A2가 1일 때는 A1은 항상 2로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과 함께 A2가 4일 때도 저희가 결정을 해놨죠. A2가 4일 때는 A1이 8이다 라는 것과 함께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A2가 3일 때는 저희가 아직 보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직접 구해봐야 됩니다. A1이 홀수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로그 2에 3이 나오죠. 로그 2에 3은 홀수가 아니니까 이 경우도 이 아래 A1이 짝수일 때만 봐야겠네요. A1이 짝수라면 6이 되겠죠. 16은 A1이 홀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2의 4제곱이 16이니까 A1이 홀수일 수 없겠네요. 따라서 A2가 16일 때도 A1이 짝수일 때, 즉 32일 때만 되겠네요. 자, 먼저 저희가 첫 번째 경우를 가지를 다 나눠보면서 저희가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 값이 되겠죠. 그쵸? 첫 번째 경우를 구해봤는데 사실 두 번째 경우도 하나하나 다 구해본다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번 아까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항들끼리의 관계가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살펴볼 관건이었고 두 번째 살펴볼 관건은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었죠.
그럼 일단 저희가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두 번째도 조금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A7, A6가 나와 있고 저희는 지금 A5가 궁금하죠. 점점 역추적을 해서 A1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A7의 값은 중요하지 않죠. 똑같이 A6가 2이므로 A5부터 보시면 A6 여기 2라고 써놓을게요. A5 보시면 A5가 홀수일 때는 1이 되겠죠? A5가 짝수일 때는 4가 되겠고요. A4까지만 하고 저희가 한번 규칙을 봐볼까요? A4 해주시면 A4가 만약에 홀수라면 2의 0제곱은 1이니까 0은 홀수가 아니죠. 따라서 2 하나로만 결정된다는 것과 A5가 4일 때 A4는 만약에 홀수라고 한다면 2의 2제곱이 4니까 또 홀수일 때는 날아가고 A4가 짝수일 때, 즉 8일 때만 결정이 되겠죠. 이 정도 보신 다음에 한번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네모 박스와 이 네모 박스가 똑같다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어떤 an 플러스 1의 값을 우리가 특정해 놨으면 2라고 특정해놓고 an을 값을 1하고 4를 이미 구해놨다면 그 뒤 이어서 an 플러스 1이 2가 또 나왔을 때 1과 4로 나눠진다는 것을 앞서 구한 걸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경우에서도 똑같이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 말은 즉슨 이거와 이거의 관계는 똑같은 수용도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완전 똑같은 수용도가 아니라 A6일 때, 아니 A5일 때 1과 4였죠. 근데 여기는 A4일 때 1과 4였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A6일 때 2였지만 첫 번째 경우에서는 A5일 때 2였고요. 그 말은 하나씩 항이 밀려서 전개가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시고 A6의 값과 A5의 이 값이 같고 A4의 값과 A5의 값이 서로 일치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경우에 A1의 값들은 두 번째 경우에 A2의 값과 같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희는 앞에 A6부터 A3의 값을 몰라도 이 규칙 하나로 두 번째 경우에 A2의 값이 2, 8, 6, 32로 결정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2. 저희가 또 살펴보시면 이미 구해놨죠? 1과 4가 나온다. A1은 1과 4가 나온다. 8일 때는 3과 16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 경우만 구해주시면 답을 구하실 수 있겠네요. A2가 6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A1이 홀수면 로그 2의 6이 되니까 홀수가 아니겠죠? 그러면 A1은 짝수일 때밖에 안 나오겠네요. A2가 32일 때 A1이 홀수가 될 수 있나요? 네, 오랜만에 될 수 있는 경우가 나왔네요. 2의 5제곱은 32이므로 5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A1이 짝수일 때가 64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저희는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주시면 되는데 이 첫 번째 경우에 A1의 값은 두 번째 경우에 A2의 값이랑 같으니까 저희는 결국에 이 전체 경우만 모두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단 중복되는 항이 있는지 중복되는 수가 있는지 살펴봐야겠네요. 중복되는 수가 있나요? 그쵸, 없죠. 그러면 다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잘 보시면 1, 2, 3, 4, 5, 6이 있네요. 모두 더하면 제가 알고 있죠? 시그마의 합에 의해서 21이라는 거 더하기 이렇게 두 개 더하시면 20이시고 더하기 이렇게 두 개 더하시면 80이네요. 마지막 얘는 두 개 더 아까 더했으니까 얘만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32.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두 개 더해주시면
100이 되고 이렇게 두 개 더해주시면 53이라는 걸 아실 수 있으니까 답은 즉 153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16번 보실게요. 16번 보면 평소에 나오던 대로 지수방정식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지수방정식이 나오면 저희가 지수 또는 밑을 일치시켜 준 다음에 지수와 밑이 같게 만들어지는 상황을 구함으로써 x의 값을 구했죠. 이 문제를 보시면 먼저 밑이 3이고 밑이 27분의 1인 하나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밑을 3으로 일치시켜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좌변은 밑이 3이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우변을 밑을 3으로 만들어 주시면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밑이 저희가 지금 일치되었으니까 지수끼리만 같은 상황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3x가 같은 상황을 찾아주시면 x는 2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네, 이어서 18번 보실게요. 두 수열이 정의되어 있고 시그마와 관련된 문제이네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저희가 구해야 되는 값이 시그마 bk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ak를 소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희가 연립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 연립방정식은 대입법하고 소거법으로 풀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 문제는 보시면 소거법보다는 대입법이 조금 더 편하겠네요. ak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바로 bk에 관한 값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한번 보시면 바로 대입해 볼게요. 3에다가 k가 1일 때부터 10 2bk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더하기 k가 1일 때부터 10까지 bk를 더한 값이 33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시그마 bk를 구하고 싶으니까 k끼리 서로 계산해 주시면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나오게 되시고 시그마 안에 상수가 있는 거 조심하시고 그러면 10 마이너스 10에다가 3배 하시면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마이너스 30 이항해 주시면 63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저희가 구하고 싶은 값 k가 1부터 10까지 bk를 모두 더한 값은 9라고 나오겠네요. 네, 이어서 19번 바로 보실게요. 19번은 fx라는 함수가 사인 함수로 정의되어 있네요. 그리고 fx의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는데 0부터 16까지의 정의역을 가지는 함수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함수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x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저희가 문제를 읽어봤을 때 모든 자연수 x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이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이 나온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 두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x 대신 2 플러스 x, 2 마이너스 x를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f2 플러스 x부터 보실까요? 그러면 사인에 4분의 파이와 둘이 각각 곱해주시면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x 로 나오게 되시고 f 2-x라는 함수는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로 나오게 되시네요. 이 두 꼴을 보고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바로 각변환 공식이죠. 그럼 각변환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각각 어떻게 나오죠? 먼저 혹시 각변환 공식을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위에부터 보시면 2분의 파이만큼 각이 변화했고 그리고 거기서 4분의 파이 x만큼 더 갔는데 일단 2, 4분면 쪽에 동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2분의 파이 혹은 2분의 3파이 이런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와 같은 각변환 공식에서는 사인이 코사인으로,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코사인 4분의 파이 x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시고, 두 번째 함수 보시면 똑같이 2분의 파이만큼 가셨는데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다시 이쪽으로 왔으니까 1사분면의 동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똑같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꼴이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변화하게 되고, 부호는 1사분면에서 사인이 양의 값을 가지므로 똑같이 이런 함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저 식에 넣어주시면 코사인 4분의 파이 x를 제곱한 값이 4분의 1보다 작은 x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었네요. 그럼 먼저 제곱을 이용해서 부등호 나눠주시면 코사인 4분의 파이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게 되고 2분의 1보다 작은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다. 일단 코사인 함수를 그려볼게요. 코사인 함수를 그리려고 봤더니 저희가 주기하고 주기를 알아야겠죠? 그럼 주기를 먼저 구해주시면 주기가 8이라는 게 바로 보이실 테고, 정의역이 0부터 16 사이에 있는 함수를 그려주시면 되니까 16으로 하시면 절반이 되니까 8이라 해주시고, 코사인 함수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실 거고, 이 코사인 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에 있는 x값을 찾아야 되니까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저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값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는 값을 x를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저희는 코사인 함수에서 대칭성과 주기성에 대해서 배웠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값을 구해주시면 x는 4를 기준으로 이 값과 이 값이 대칭이 되실 거고, 이 값과 이 값은 주기성에 의해서 플러스 8만큼인 값이 되겠죠. 그럼 또 여기로 구하면 여기와 또 대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여기에 값만 구해주시면 모두의 x 값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시면 여기에 y좌표가 2분의 1이니까 즉 코사인 함수와 2분의 1의 극점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여기 안에 있는 x의 값을 구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찾아볼까요? 코사인 4분의 파이 x와 2분의 1과 극점을 찾아주시면 4분의 여기 알파라고 할게요. 이 값을. 그러면 4분의 파이 알파가 3분의 파이가 되어야 되니까 알파가 3분의 4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시네요. 그리고 저희는 이 경계값도 찾아줘야겠죠. 마이너스 2분의 1가 있겠죠. 여기를 한번 베타라고 해볼게요. 베타라고 해보시면 코사인 4분의 파이 베타, 여기도 그냥 알파라고 쓸게요. 처음부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과의 곱점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파이 베타가 3분의 2파이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베타의 값은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값을 찾아주시면 결국에 이 문제는 푸실 수 있겠네요. 알파가 3분의 4라는 것을 아셨고 베타가 3분의 8이라는 것을 아셨으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값은 오직 2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 가운데 2밖에 없다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 여기 사이에 2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대칭성을 이용하시면 이 범위 사이에는 6밖에 없겠고, 그리고 주기성을 이용하셔서 8을 더해주시면 이 범위에는 10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대칭성을 이용하셔서 이 범위 안에는 14라는
fx라는 숫자만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 6, 10, 14를 모두 더해주시면 3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어서 21번 한번 봐봅시다. 21번 문제 읽어보시면 양수 A에 대해서 어떤 fx가 정의되어 있네요. 정의되어 있는데 fx의 특징을 보시면 구간에 따라 나눠져 있는 함수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시고 x의 정의역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네요. 자, 그럼 fx가 이렇게 구간에 따라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t가 0보다 큰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즉 어떤 구간 안에서 fx의 함수값의 최대값을 gt라는 함수로 새롭게 정의한 거네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죠? 결국에 gt가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최소값이 5가 된대요. 그러한 양수 a의 최소값이 무엇이냐? 라는 걸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fx가 저희가 정확히 모르죠. a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 조건을 통해서 즉 gt를 구하고 gt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a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gt를 어쨌든 구해야 되는 문제니까 한번 제가 예시를 들고 왔는데 이 예시를 통해서 어떤 fx의 구간 안에서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시 한번 읽어볼까요? fx가 어떤 2차 함수로 정의되어 있대요. 정의역은 이렇게 되고요. 구간 안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단 t의 범위 이렇게 되고요. 자, 미리 그려왔는데 fx의 개형을 저는 이 개형 충분히 그릴 수 있으시죠? 2차 함수니까. 자, 그러면 한번 2차 함수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꼭지점은 3,9겠죠. 그리고 마지막 6에서 x축과 만날 거고. 자, 그러면 한번 gt를 작성을 해볼까요? 작성을 할 때 제가 이 두 개의 분필로 한번 구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t를 빨간색 분필, t 플러스 2를 노란색 분필로 잘 따라와 주세요. t가 0일 때 어떻게 되죠? t가 0일 때는 구간 0부터 2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일단 구간을 살펴봐야겠죠. 0부터 2면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둘 중에 최대값은 어디죠? 2일 때가 되겠네요. 즉 t 플러스 2에서 최대값을 가지죠. 자, 그러면 조금 옮겨볼까요? 조금 옮겨봐도 아직 노란색이 더 높네요. 쭉쭉쭉 옮겨보다가 어떤 꼭지점에 왔을 때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gt의 최대값이 꼭지점이 되겠네요. 왜? 그렇죠? 최대값보다 fx의 최대값보다 더 높은 fx의 치역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fx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gt의 최대값은 9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뭐 최대값의 최대값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0부터 쭉쭉쭉 올라가다가 t가 1이 될 때 t 플러스 2는 3이 되니까 g1은 어떻게 되죠? g3이겠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옮겨볼까요? t가 1보다 살짝 클 때 어떻게 되죠?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이니까 노란색일 때 최대값이 아니라 노란색이 빨간색보다 크긴 하지만 구간 안에 노란색보다 더 큰 꼭지점, 고점이 있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9겠네요. GT는. 그렇죠? 계속 옮겨보다가 한번 살펴보시면 이 꼭지점이 이 구간 안에 존재한다면 항상 GT의 값은 9라는 걸 아실 수 있으세요. 왜? 계속 옮겨보면 어차피 t와 t 플러스 2가 어떻게 되든 항상 최대값은 여기일 테니까. 그러면 언제 변화가 생길까요? t가 3일 때까지도 아직 최대값이 9인데 3보다 조금 크다면 t가 3보다 조금 크다면 9가 아니라 이 빨간색 분필, 즉 t에 따라서 변화하겠네요. 그렇죠? 쭉쭉쭉 하면 계속해서 빨간색일 거고, 즉 마지막까지 t가 4일 때까지 가도 아직 빨간색이 더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럼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한번 gt를 작성을 해볼까요? t가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는 무슨 색 분필 따라가죠?
노란색 분필 따라가죠. 노란색 분필이 t 플러스 2니까 그러면 t가 0부터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 gt는 f t 플러스 2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t가 1일 때부터는 어디다? 최고점이 여기다. 그쵸? 여기겠죠? 최고점이 f3이겠고 맞죠? 쭉쭉쭉 가다가 t가 3이 될 때까지 9가 되겠네요. 즉 t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GT는 F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T가 3보다 클 때 한번 살펴볼까요? T가 3보다 크면 무슨 색 분필이 최대값이죠? 노란색보다 빨간색 분필이 최대값이고 꼭지점이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T에 따라서 바뀌겠네요. 그러면 T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 T에서 최대값이네요. 그럼 한번 GT의 기형을 그려볼까요? (0부터 4까지) 정의되어 있는 함수시고, 자, 4를 하나, 둘, 셋, 1, 2, 3, 4 이 정도로 잡아볼까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ft 플러스 2다. 즉 노란색 분필만큼 따라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2의 값은 넣어보시면 8이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시고, 이 값이 그럼 8에서 시작하겠네요. 자, 그러면 0부터 1일 때까지 8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기형이 9까지 올라가는 이런 기형이 되겠네요. 맞죠? 이 2차 함수의 이만큼 기형을 저희가 이렇게 GT라는 함수에 옮길 수 있으시고, GT예요. 자,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F3, 가장 고점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형이 1부터 3까지는 F3이라는 값, 이렇게 상수함수로 나오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4일 때는 FT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이런 기형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구간 안에 정의된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았는데, 이 정의한 바를 토대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아까 다 읽어봤으니까 바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저희는 GT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fx의 개형을 그려봐야 했었죠. fx 먼저 한번 개형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을 한 2점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6을 한 2점으로 해주시면, 이 이차함수의 개형이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시죠? 그러면 x가 0과 6일 때 x축과 만나겠네요. 그럼 여기에 만나시겠고, 꼭지점은 3,9겠네요. 3 체크해주신다면 2점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와 이 세 점을 지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인 기형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참수가 이런 식으로 기형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로그함수 기형 보시면 로그함수의 밑이 일단 1보다 크고 그리고 a가 0보다 크죠. 따라서 저희는 우상향하는 그래프의 기형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고, 자, 그 다음에 한번 그려볼까요? 대충 한 이 정도로 그리면 되겠네요. 자, 그럼 2차 함수와 6보다 클 때는, 크거나 같을 때는 로그 함수가 그려져 있네요. 자, 여기서 저희는 어떤 t-1과 t 플러스 1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t가 0일 때부터 볼까요? t가 0이면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아까와 같이 t-1을 빨간색으로, t 플러스 1을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최대값은 어디죠? 노란색 분필을 의미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커지면 t가 계속 좀 커지다가
언제를 기점으로 달라질까요? 네, 아까와 동일하게 t가 2일 때 꼭지점과 노란색이 만나게 되면서 이때를 마지막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경계로. 자, 그럼 GT 한번 작성해 볼까요? GT는 어떻게 될까요? t가 0부터 2까지 아까 노란색 분필을 따라갔죠. 노란색 분필은 t 플러스 1을 의미했으니까 f t 플러스 1이겠네요. 맞죠?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t가 2일 때부터 2보다 조금 커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아직 꼭지점이 저 구간 안에 존재하니까 꼭지점에서 즉 함수값 9로 GT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언제까지? 9겠죠? 빨간색이 3이 될 때까지, 즉 t가 4일 때까지 GT의 값이 9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적어주시면 t가 2보다 크고 언제까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GT는 9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가 4보다 커질 때 어떻게 될까요? t가 4보다 커지면 이제 여기 최대값 꼭지점에서 받지 않겠죠. 빨간색 분필 즉 t-1을 따라서 움직이겠죠. 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GT가 빨간색을 따라 움직일까요? 해보면 노란색과 빨간색의 의미하는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까지 빨간색에 대해서 GT가 fx가 최대값을 가지겠네요. 그 이후에는 노란색 즉 t 플러스 1에 의해서 최대값을 가지겠네요. 그럼 그걸 그대로 써보시면 f t-1이었죠. 어디까지? t가 4보다 크고 노란색과 빨간색의 의미하는 함수값이 같아질 때까지니까 이때는 한번 알파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알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노란색을 따라가죠. 그러면 f t 플러스 1 언제부터? t가 알파보다 커질 때부터. 자, 그러면 저희는 한번 GT의 개형을 한번 알아볼 건데 GT의 개형은 대충 그려봅시다. 0부터 2까지는 ft 플러스 1을 따라가겠네요. 그러면 0일 때 대입해보시면 F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차함수 개형을 따라간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9가 되겠고 F1은 5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함수값 9로 계속 상수함수 개형으로 그려지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t가 4부터 알파까지일 때는 이차함수 개형을 따라가면서 알파까지 유지를 하겠네요. 그쵸? 그러면 슝 이렇게 될 텐데 어디까지죠? 함수값이? f 여기가 뭘까요? 함수값이? 알파를 집어넣은 f 알파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f 알파 마이너스 1이 5보다 작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GT의 최소값은 어디서 가지죠? 알파 마이너스 1에서 가질 테겠죠? 그렇다면 문제 읽어보시면 GT의 최소값이 5라는 조건에 위배되죠. 따라서 이 f 알파 마이너스 1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최소값이 5가 되려면 GT의 최소값이 5가 되려면 얘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시죠? 자, 그 다음부터는 t 플러스 1을 따라갈 테니까 여기서부터 로그 함수 개형을 따라가겠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증가하는 개형을
보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 조건 이용하셔서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낸 걸 한번 써볼까요? 이 조건 중요하죠. f 알파 마이너스 1이 5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것과 뭐와 같다? 알파일 때와 같다. 알파 플러스 1일 때와 같다. 맞죠? 그러면 f 알파 플러스 1일 때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조건 이용해 주셔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정의역이 알파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디 함수에 넣어야 되죠? 이 위쪽 함수, 즉 왼쪽 함수에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일 때는 저희 로그 함수인 오른쪽 함수에 넣어야 됩니다. 맞죠? 자, 이거 주의해 주시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제 뭐 남은 건 계산이겠죠? 자, f 여기까지 다 지워버릴게요. 그냥 이제 개형 필요 없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f 알파 마이너스 1 저기 2차 함수에 넣어야 되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6 알파 마이너스 1의 이게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1을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에 이게 5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에 알파 마이너스 7은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이거 해보시면 얘 이차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되겠죠? 1과 7에서 자, 근데 어떤 함수값 5보다 크거나 같은 요 지점을 의미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 값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이 값은 해보시면 2하고 6이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시고, 따라서 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알파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저희는 알파가 4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의 범위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자, 그것도 이용해 주셔가지고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알파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살펴보시면 알파가 어떤 값을 가질 때 A가 알파 넣어주시면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범위 안에 알파가 존재를 할 때 이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죠?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 이렇게 넘겨볼까요? 단순히 넘기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일단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일단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음수면 얘가 음수가 나올 테니까 얘는 당연히 양수여야겠죠. 양수가 나오는 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알파가 5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이 값이 양수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끌어와서 써볼까요? A가 바로 넘기면 부등호 변하지 않죠. 로그 4 알파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저희는 A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므로 분모가 가장 클 때 A는 최소값을 가지겠네요. 그쵸? A의 최소값은 이 값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 자, 그럼 분모가 가장 크려면 알파의 값이 가장 커야겠죠? 그 값은 알파가 6일 때 이렇게 되겠고, 너무 세게 찍었네요. 따라서 A의 최소값은 로그 4의 2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 9분의 5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시고 이게 뭐다? 10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시네요.